자, 미니 테스트 3회는 2021학년도 수능 문제 또 4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점검을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문제들입니다. 자, 일단 9번 문제 가볼게요. 얘는 뭐 간만에 정답률이 76%니까 여러분이 아마 다 맞췄을 것 같아. 이제까지 풀었던 것 중에선 제일 쉽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가볼게. 자, objective란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목적이야. 목표란 뜻이야. 형용사로 쓰면 객관적이지만, 그러니까 전투의 목표는 다시 말하면 적을 갖다 스스로 던져버린대. 적을 던져버린다는 얘기니까 적을 전멸시키는 거겠지. 적을 전멸시키고 또 적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거. 자,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 지휘관들 그리고 심지어 전략가들의 눈을 못 보게 만들 거래. 더 큰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될 거래.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은 뭐 전쟁의 목적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전투의 목표는 전쟁의 더 큰 목적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더라. 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문장,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고립된 활동이 아니야. 또한 아니야라는 뜻이야. 또한 전쟁이라는 것은 유일한 단 하나의 결정도 아니래.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그럼 전쟁의 목적은 뭔데?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A를 갔더니, 자, A는 뭐 보자마자 X가 되겠다.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실체나, 갑자기 전쟁의 목적 얘기하는데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 뭔가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논리의 연결고리 하나도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B번을 갔더니 실제 세계에서 전쟁의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은 항상 정치적인 목적이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러면 전쟁의 더 큰 목적은 뭔데? 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더 이상 읽지 마. 그냥 C를 봐. 맞아. 자, C를 갔더니 얘는 또 절대 안 돼. 자, 그리고 한쪽의 의지는 전달되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나올 수가 없지. 전쟁의 더 큰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 편에 어떤 의지가 라고 했으니까 앞에 뭐 의지라고 받을 수 있는 말도 없고, 그래서 C번도 근거로서 맨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네요. and가 있다는 얘기는 첨가잖아. 또 하나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B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전쟁의 더 큰 목적. 이것만 다 읽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의지로 갈 수 있는 말이 나오는지, 정치적이 되는 건지 보면은 전쟁의 더 큰 목적은 항상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나왔고, 그리고 그것은 transcend, 초월하는 거죠. 일반적인 힘의 사용, 물리력의 사용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굉장히 유명하게 클라우스비츠의 가장 유명한 문구에 의해서 포착되는데, 전쟁은 단순히 정치의 연속이다. 다른 수단에 의한. 이 말 들으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딱 맞는 말 같아.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단지 연장이다. 계속이다. 그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긴 해. 자, 어쨌든 이거 다음에 올 수 있는 말은 그리고 한쪽 편의 의지가. 말이 안 되죠? 뭘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정치 나왔으니까 그럼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뭐 다 꼼꼼하게 읽을 필요도 없잖아. 의지라고 하는 표현이 뒤에 나와 있나 봤더니 여기 지금 intention, 의도, 의지가 막 나와 있네. 짧으니까 그냥 읽어볼게.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실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실체의 대표자가 뭐 제도상의 형태가 무엇이든 의지를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의도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져야 돼. 그리고 나서 그 한쪽 편의 의지는 적에게 전달되어야 돼. 이런 식이니까 뭐 정답은 우리가 쉽게 잡았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B, A, C로 가야 되겠지. 그지? 쉬운 문제야. 쉽게 풀어야 되는 거야. 주제 찾는 거 아니야, 얘들아. 자, 10번 정답률 54%. 자, 역시 주어진 문장을 읽고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볼게요. 나는 여전히 정확하게 메디의 성격을 지적하지 않았대. 왜냐하면 사악함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특정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사악함이라는 단어에 표시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거 읽었을 때는 역시 단서는 없네. 연결사도 없고 지시사도 없고 대명사도 없으니까 번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서들 활용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칠하는 정답 3이 됐던 4가 됐던 여기가 답이 되려면 반드시 뒤에 이거 때문에가 있어야 된다. 그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특정 단어들 있잖아. 이런 것만 표시만 해놓는 거야. 자, 한번 상상해보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메디는 나빠.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봐. 아마도 너는 추론할 거야. 나의 억양이나 아니면 컨텍스트, 어떤 맥락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으로부터 자, infer 대시야. 대절이야를 추론할 거야. 뭐라고? 내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 그러니까 메리가 나쁘다는 이건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추론할 거야. 자, 게다가 너는 아마도 또 이렇게 추론할 거래. 내가 메디를 굉장히 지금 못마땅해 하고 있다고. 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추론할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너도 그녀를 못마땅해야 한다라고. 아니면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어진 일반적인 언어적인 간습과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기분 나왔잖아. 뭐뭇을 고려한다면 나왔잖아. 그죠? 일반적인 언어적인 관행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또 assuming 하면은 또 뭐뭐라고 가정한다면 이라는 뜻이니까 내가 지금 진지하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그냥 뭐야? 메디는 나빠. 근데 그 메디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고 그리고 메디를 못마땅해 한다는 얘기고 너도 좀 못마땅해 하길 바란다는 얘기고 이제 그거밖에 없어. 자, 그런 상태에서 1번. 자, 바로 역접 펴졌어. 그런데 너는 더 많은 세부적인 어떤 의미를 알지는 못할 거야. 그 특정한 종류의 방식. 자, 여기도 이니치가 나오면 내가 전치사 안 하니까 메디가 나쁘다라고 하는 그 특정한 종류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몰라. 맞지? 메디가 나쁘다라고 말은 들었는데 그냥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의미고 뭐 이런 얘기인데 세부적으로는 모르니까 역접 들어서 잘 썼어.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몰라. 그죠? 그 다음에 그녀의 전형적인 성격 특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요거야. 메디가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방식, 두 번째 그녀의 전형적인 어떤 성격 특성 뭐 등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방식으로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도 들어갈 데가 없어. 자, 그래놓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랬어. 자, 그럼 대조적으로 그랬으니까는 나쁘다라는 말과 대조될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 바로 나왔잖아. 만약 내가 메디가 사악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더 많은 의미를 얻게 될 거야. 그녀의 전형적인 행동,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거래. 자, 그러면 2번도 잘 썼지. 나쁘다의 상대 개념으로 wicked란 말을 썼으니까.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세부적인 것을 모르지만 사악하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놓고 wicked라고 하는 말은 보다 더 구체적인 거야. bad보다는. 잘 연결됐지. wicked를 그대로 받아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4번 보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부사항이 있대. 자, 잠깐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사악하다라는 말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야. 그런데 세부적인 게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 맞잖아. 나는 사과를 좋아해. 그런데 나는 사과를 좋아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맞잖아. 사악하다란 말은 보다 더 구체적인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논리적으로 완전 꽝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럼 4번에 넣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나는 여전히 메디의 성격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사악하면 많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뭐야? 내가 정확하게 메디의 성격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고?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메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더 강력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사악함이란 말 속에는. 그러니까 정답이 4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논리가 때문에가 형성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같은 말인데 그러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내가 이게 정확하게 나빠라고 지적을 못 하잖아.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것이 있는 거니까. 4번 잘 썼죠. 5번에는 게다가 뭐 이제 전형적인 언어적 관행을 뭐 가정한다면 나왔으니까 굳이 더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답 4번 잡아주셔야 돼요.
11번 가보겠습니다. 얘도 정답률이 49%입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large number of, 많은, 자, measure some 어떤 조치나 방법들이에요. 많은 방법들을 갖다 identify, 알아냈대, 찾아냈대요.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에너지 효율성을 갖다가 촉진시켜주는 많은 조치들을 갖다가 identify, 확인해 왔어요. 알아왔어요. 자,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들 중, 즉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켜주는 많은 조치들 중 많은 수는 비용 효과적이지가 않대요. 그래놓고 this, 이것은 그랬으니까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비용 효율성이라는 말. 자, 요게 일단 이 글의 소재인 것 같아요. 이 비용 효율성이라는 말은요, 근본적인 필수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 조건이 바로 이 비용 효과성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비용 효과성이다라는 얘기가 붙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A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그랬습니다. 자, 항상 and가 나오면 얘들아, and는 첨가야. 첨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용상 이때 this는 앞문장 전체를 또 받는다고 쳐봐. 이 주어진 문장을 받는다고 쳐봐. 그럼 비용 효과성을 말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리고 비용 효과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놓고 그럼 A번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조금만 읽어보면 또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결론 내려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갑자기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갑자기 개인적인 차원이란 말이 왜 나올까? 라는 생각도 약간 의문이 들고, 그래서 A번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으면 세모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 B번을 갔더니 얘는 정확히 아닌 것 같아. 상당한 externality가 있대요. externality가 외부 효과예요. 어쨌든 EX가 들어가면은 좀 바깥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당한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 돼. 그리고 거시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B번은 뭐 전혀 X죠. 갑자기 외부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 외적인 요소가 있대. 아니, 지금 주어진 문장이 뭐였어? 비용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 효율성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해놓고 상당한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뭐 말이 안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C를 갔더니, 자, C를 갔더니 어때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서치 명사 보셔야 돼요. 서치 명사는 무조건 앞에 문장에서 봤습니다. 앞에 문장에서. 그러면, 그런데 그러한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계산,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때? 제일 좋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A번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C번은 비용 효과 얘기를 해놓고 그 비용 효과라는 것을 받아서, 하지만 그러한 비용 효과 그랬으니까 앞에 비용 효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 비용 효율성에 대한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C를 딱 잡아놓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네요. C 마지막까지 읽고요.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거 찾아볼게요. 비용 효과성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런 경우가 아니래. 비용 효과? 그냥 개별 비용들을 갖다가 쭉 살펴보고, 그리고 뭔가 달성된 리덕션, 감소들을 단순 비교하는 그런 단순한 경우는 아니래. 야, 비용 효과니까, 야, A, B, C, D 중에서, 야,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을 이만큼 썼는데 이만큼이 나왔으니까 네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뭔데요? 그럼 비용 효율성이라는 게 개별 비용들 바라보면서 단순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면 뭔데요? 그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A번처럼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갖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비용 효과성 뭔데요? 그렇게 단순 개별 비용 산정에서 비교하는 거 아니야. 상당한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 라고 연결돼야 더 자연스러울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 예를 들어서 딱 보는 순간에 내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써 있잖아. 집합적인 차원에서. 오케이. 아까 개인적인 수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 앞에 집합적인 수준에서 이런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성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건 굳이 읽을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 예시니까. 그리고 나서 붙였을 때 그리고 이것이, 그때 이것이, 그렇죠? 이러한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이것은 집합적인 차원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갖네.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 디스가 받는 말도 생기고.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 문제는 많은 부분들을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얘기했죠. 최소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의 그놈의 단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내려고 달려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야 돼, 해석이. 너무 해석 위주로 가면 못 풀어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해석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 말을 잇는다고? 아우, 어려워, 얘들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될 것 같아.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12번. 얘는 뭐 간만에 정답률이 69%니까 조금 쉽게 풀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주어진 문장에는 단서가 별로 없죠. 자, 명령문으로 주목해봐라 그랬어요.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뭘 다룬대요? Expression of an idea. 어떤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는 거래요. 저작권은. 뭐가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자, 저작권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래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이런 이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갖다 다루는 게 저작권이래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단서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가볼게요. 이 들어오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암기를 해놓으세요. 내가 웬만한 건 뭐 암기라는 얘기 안 하는데 들어온 갖다 끌어 쓰는 거니까 이용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더라. 선택지도 많이 나오니까 들어온 뭐뭇을 이용하다 이건 좀 외워놓으세요. 이 디자이너들이요, 그들의 경험을 이용한대요. 그죠? 디자인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이용한대요. 당연하겠지. 그죠? 뭐 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그럼 당연히 내가 예전에 썼던 경험들 다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은, 그죠? 디자이너들이 경험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뭘 포함하냐면 이전 디자인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그쵸? 그들이, 자, 요거는 선생님,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 나오면 이건 다 삽입이니까 그들이 알고 있기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때 work는 일하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기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이전 디자인의 사용을 포함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던 디자인 이것도 포함시키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디자인 이것도 포함시킨대요. 자, 어쨌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디자이너들이, 그죠? 어떤 경험들을 이용하는데 자기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경험도, 디자인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1번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은, 자, 잘 연결되나요? 바로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디자인들도 포함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은 종종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리드 투, 뭘로 이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이어지는 영감을 불러일으킨대. 맞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지? 또 디스가 나왔으니까 앞문장 전체 받아서 이것은 잘 알려져 있고 이해가 됩니다. 맞죠?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이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자, 이것은 잘 알려져 있고 잘 이해가 되잖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역적 틀어졌어요. 하지만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여기까지는 답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없을까?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일도 없었어. 저작권 얘기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저작권 얘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뭐 3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은 4번 아니면 5번에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3번 다음 문장에서 처음 저작권 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답도 4번 아니면 5번에 가야 돼. 12번에 정답 잘못되어 있는 거야. 교재에는 1번이라고 되어 있지. 1번 아니야. 자,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의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그죠? 아까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도 좀 읽었던 게 기억이 나지 않냐? 뭐 아이디어의 표현이지 저작권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다라는 말 읽었잖아. 그치? 주어진 문장에. 그러면 그런 말을 3번에다 쓸 것인가? 근데 3번에다 써버리면 그런 대로 역접이 안 돼. 그럼 4번에 들어갈 것인가 생각해보자. 자, 어쨌든 아이디어의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건 여기네요. 밑에 써 있죠. 저작권,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은요, 법정에 끌려가요. 법정에 끌려가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4번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이것은 앞문장 전체를 받겠죠? 의미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예시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죠? 위반하면 끌려가서 법정에 기소된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예가 나왔습니까? 수많은 스마트폰들이 있지만, 그죠? 모두 똑같은 기능을 가진 수많은 스마트폰들이 있지만 이것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it is that 강조구문이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바로 표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시가 뭐에 대한 예시입니까? 이걸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래, 저작권의 침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이다. 이것에 대한 예시가 돼야지 아이디어 위반하면 법정에 끌려가서 기소당할 거야에 대한 예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이때 예시는 앞문장에 대한 이 예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정에 끌려가서 기소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장 저작권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 예를 들면서 봐봐라. 이거는 저작권에 침해에 해당되지 않아. 그 똑같은 기능을 가진 그 수많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아이디어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표현이란 말이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답을 4번에 넣을 수밖에 없지. 맞냐? 이런 논리 관계를 니들이 해석하면서 조금 느껴줘야 돼. 100% 단서 때문에 딱딱 떨어지진 않아. 살짝은 해석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줘야지. 어떻게 무슨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딱 읽고 막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작권은 무료고 자동적으로 그죠? 이 작가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순삽 유형 테스트 3회까지 끝냈고요. 하여튼 집에서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자, 여기서 내가 그냥 보내줄 것 같죠? 아니에요.